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월요일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리얼미터 조사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예. 제가 받아놓은 게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53%다 먼저 좀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제가 지금 받아놓은 게 53%로 떨어져가지고 예. 2주 연속 이제 하락이다. 근데 폭이 크지는 않지만 리얼미터 자료는 계속 그 다른 조사에 비해서 숫자가 좀 작게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는데 물론 오차 범위 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추세가 하락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 말고 리얼미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예. 이제 이걸 좀 들여다봤더니 예. 리얼미터 쪽 얘기는 읽었습니다. 예. 코스피 장세도 뭐 좋고 예. 그다음에 뭐 청년 일자리도 뭐 몇만 개 만든다더라. 예. 뭐 국민 성장 펀드도 출범시킨다더라.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예.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듯한 발언. 예. 그다음에 특검에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 효과를 낳으면서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분석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피로감 있고 굉장히 좀 불쾌감 내지는 좀 짜증이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뭐 조금 이따가 도 다루겠지만 뭐 조희대 대법원장과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된 직후에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정상명 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친모의 측근 지인이라고 하는 김충식 씨가 만났다 안 만났다 그 논란 때문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렸는데 네. 그거는 사실상 완전히 한 방울도 팩트가 없는 거짓말처럼 드러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발언에 공감한다는 것처럼 얘기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도 결국은 굉장히 극도의 혼란 속에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기억만 줬기 때문에 네.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다음에 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것도 사실은 기업들 팔목을 비튼 거긴 하지만 그런 호재가 그거를 만회하기에는 악재의 그 불쾌감, 악재의 그 무게감이 너무 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으로 떨어지고 또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원인을 봤더니 바로 이 대법원장 사퇴, 예. 이 압박 이것이 이제 헛발질로 드러나면서 놀랍게도 진보층에서는 7.2 포인트가 떨어지고 학생층에서는 9.2 포인트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난리가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아왔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과의 뭐 상대적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견고한 민주당 지지율 중에서도 특히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를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조금 더 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노출했기 때문에 네. 소위 진보층에서도 아이고 이건 아니다 얘들 왜 이러냐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일단 좀 유보하는 그런 양상이 7.2% 포인트면 이게 꽤 큰 거거든요. 네. 퍼센트 포인트로 7.2면 아주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보에서 그 전에 지지율이 이건 숫자는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전에 이를테면 60이었으면 그게 53, 52 정도로 낮춰졌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네. 7.2% 포인트의 하락은 굉장히 큰 건데 그게 지금 진보층의 그리고 20대 또 학생 특히 학생층 진보층의 그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대로 거기서 빠져나온 그런 그 지지가 이쪽으로 옮아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을 보면은 말이죠. 예. 진보층이 6.3 포인트가 올랐고 20대는 9 포인트가 올랐고 학생층에서는 무려 26.7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목으로 뽑히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오늘부터 조희대 지읒자도 꺼내지 마.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네. 물론 리얼미터가 AR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답하는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일 수 있고 내지는 네. 그 의견에 굉장히 말하고 싶은 게 많은 불만 내지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그 찬성의 뜻을 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대법원장 사퇴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 둘러싼 그 지난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짓거리야.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했던 얘기들에 정말 팩트가 거의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어지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번에 전화가 오면 꼭 받아서 민주당 얘네들 안 되겠어.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로 이번 특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가 한 방울도 없다. 신박한데요, 이 표현. 근데 저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 예. 많이 쓰는 표현이 일도 없다 그런 표현인데 한 방울이라고 하는 순간 더 강렬하게 이미지가 조금 더 다가옵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한 톨도 없다, 한 방울도 없다. 이렇게 아니 한 털보다 한 방울이 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도대체 왜 그 열린 공감 TV라는 데서 했던 거에 AI가 그 앞에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흉내낸 것만 AI냐 아니면 그 제보자를 변조한 것 같은 목소리가 또 AI냐를 놓고도 되게 피곤한 얘기를 해야 될지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목소리가 AI가 아니라 변조한 목소리라고 해도 변조란 거는 원래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거기다 색깔을 입히거나 음성을 바꾸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음성 변조가 아니라 음성 창조예요. 아예 없는 얘기를 그냥 네. 누군가가 정상명하고 한덕수하고 그때 조희대하고 김충식이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으로서는 아예 진짜 말씀드린 한 톨도 한 방울도 없는 얘기를 누군가 창조한 목소리를 막 바꿔서 마치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인 듯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AI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고 그 사람들 설명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일부 보도는 그거에 따라서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10번 20번 정말 그 종아리를 맞아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큰 실수를 집권 여당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 문제는 잠시 뒤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 하기로 하고. 자,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가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가기 전에 뭐 굉장히 바빴더라고요. 지금 이제 외신 인터뷰가 BBC 인터뷰가 있고 로이터 인터뷰가 있고 예. 또 동시에 김정은 쪽에서는 또 뭐 그 인민 대표 회의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언 것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BBC 인터뷰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오늘 김정은 얘기가 나온 것도 BBC 인터뷰에서 BBC 인터뷰는 우리 김 선배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원고가 지금 자꾸 뒤에 가 있네요. 순서가 엇갈립니다. 네. 예, 예. 그럼 BBC 인터뷰 내용은 제가 예, 예,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동결은 임시 조치로 현실적이다. 예. 이런 말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북핵 동결에 관해서 트럼프 김정은이 합의를 하면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간으로 22일이고 아마 영국 시간으로는 21일 그럴 그렇게 겁니다. 예,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매년 15 내지 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으며 임시 비상조치로서 동결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가 아니라 몇 기라고 쓰는 것이 사실은 맞는 표현인데요. 예. 몇 기나 생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 전문가들 쳐다도 추정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국가 원수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해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 입에서 예. 15기 내지 20기의 핵무기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확인된 숫자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거는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앞선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매년 15 내지 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면 이건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가령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5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기준 연도도 아울러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사실은 북한은 지금 계속 나오는 전략이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야.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해줘. 인정받겠어.
그렇게 그걸 우기는 작전, 우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명약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국제사회도 그렇고 특히 가장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서라도 북한이 핵보유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굳이 네.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연간 15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표까지 만약에 그 아주 최고로 이해가 맞물려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인을 해주면 이건 앞으로 봐. 남한에서도 저러는데 자 우리는 핵보유국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핵 생산국이야. 봤지? 어떻게 할 거야? 자 우리는 이거 무조건 인정해줘. 핵보유 위치를 인정해주고 자 지금부터 앞으로 하는 거를 조금 감축하거나 동결하거나 저 생산의 속도를 줄이는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요. 자 트럼프 한번 나와봐. 한번 해볼까? 너희가 정 원하면 해줄게.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핵 추가로 연 15기에서 20기 생산한다는 정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공하는 게 김정은한테 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15에서 20개 예. 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매년 이제 이재명 연간 대통령이 예. 이런 BBC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은 예. 맞아도 망신, 틀려도 망신.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틀리면 틀렸어 정말 무조건 망치는 네. 거고.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거 엉터리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해서 빈축으로 살 수도 있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이 뉴스를 딱 보고 속으로 얼마나 웃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어느 쪽이 됐든 완전히 꽃놀이패처럼 느껴지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닐까 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회견하는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그 저 취임 그 기자회견 때도 느꼈지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잘 전달하려는 대통령의 그 일종의 희망은 알겠어요. 그런 스타일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걸 왜 합의문에 써줘? 그 자꾸 합의 안 한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불리한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거니까 우리 대통령이 아는 거구나 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듣게 이거 봐라. 얘네들이 불리하니까 안 한다는 거야? 해서 사실은 그 당시 국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그 협상 관련해서 삿발을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연간 15기 20기를 한다는 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BBC의 인터뷰이나 아니면 또 그걸 보는 영국의 독자들이나 세계 그 이 오디언스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 회견을 무르르듯이 재밌게 잘하네. 참 듣기 재밌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재미를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인 정보를 노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스타일이 조금 회견 스타일이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BBC 방송 너희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었지? 내가 말해줄게. 그러니까요.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과시욕이 여기 혹시 작동된 거라면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않길 바랍니다만. 예. 네. 참 문제다.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BBC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를 향해 무의미한 시도를 계속할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일부라도 성취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걸 무의미한 시도? 아니 그러면 전임 정권들 가령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말이죠. 예. 가령 이 전임 정권들이 북한 비핵화 노력을 얼마나 경주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깔아뭉개는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너희들 노력은 다 무의미했어. 뭐 노무현, 뭐 문재인, 뭐 박근혜, 이명박, 뭐 저 윤석열 포함해서 과거 한 5개 정부의 모든 노력들을 다 당신들 노력은 다 무의미했어. 내가 하는 게 현실적이야. 한쪽에는 무의미라는 단어를 썼고 이쪽에는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딱 대칭을 시켜놨어요. 나는 현실적인 사람. 내 과거의 전임자 대통령들은 다 무의미한 사람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죠.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사실은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그 걸러진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회견 방식에서 하여튼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아주 그 수려하게 그리고 아주 물 흐르듯이 얘기하는 스타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표현의 디테일을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이 대목에서 듭니다. 이런 거는요. 당장 외국의 어떤 매체가 제목을
이 대통령 북 비핵화 포기 이렇게 다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무의미만 다뤄도 네. 그런 느낌 뉘앙스로 확 와닿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무의미하다 그러면. 무의미하다. 예.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무의미하다. 아니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동시에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은 예. 그렇다면 우리의 핵 대응은 뭐지? 우리 핵 대응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미국만 바라보는 거야? 뭐 미국 바라보지 말라며 외국 군대 바라보지 말라며 그거 바라보는 거는 뭐 안 좋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굴종이라면서요. 굴종이라면서요. 예, 예. 그럼 우리 핵 대응은 뭐야? 가령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우리의 핵 반격은 뭐야 또? 반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북한에서는 그렇죠. 김정은도 그 비슷한 얘기 했더군요. 예. 네. 뭐 선제적 선제 억제력이 안 되면 제2의 억제를 한다. 그러니까 반격한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네, 했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예. 그걸 제1의 사명, 제2의 사명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북한 용어를 우리도 한번 갖다 씁시다. 우리의 제2의 사명은 뭡니까? 김정은은 그걸 제2의 사명이라는 건 핵으로 반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그걸 반격을 어디다 하겠어요? 주로 한국 땅에다 하겠죠. 여기다 그렇게 했어요.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 및 하부 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괴멸을 의미한다라고 김정은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주 소름이 끼치는 좀 자다가도 깰 듯한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BBC 방송에 이 인터뷰하는 사람 말이죠. 예.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로 물어야 돼요. 예. 당신이 그렇게 비핵화가 무의미하고 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부라도 성취를 해야 된다. 뭐 동결. 예.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이 동결하면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 자체적으로 핵 대응에 관한 대책은 뭐냐라고 물었어야죠. 물었어야죠. 그 대답이 난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뭐 BBC니까 거기까지 묻진 않은 모양입니다. 뭐 물었더라도 일단 회견의 그 발표문에 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두 진영이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게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진영, 예. 가령 한미일 진영이 있고 예. 북중러 진영이 있다면 그 두 진영이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설 수 있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시 묻고 싶어요. 예. 그 둘 사이에 서려다가 끼어 죽는다. 넛크래커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중재자론 이거 다 실패로 끝났다는 거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입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균형자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게 참 허무한 얘기였음을 운전자론, 균형자론, 그렇습니다. 뭐 중재자론 다 실패했잖아요. 예. 비무슨만 몽땅 사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초반에는 비교적 실용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노선으로 외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일종의 기대감, 희망을 조금씩 불러일으켰었는데 이제는 밝혀졌죠. 한미 정상회담이 뭐 겉에서 웃고 뭐 선물을 주고 했지만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을 때부터 쎄한 느낌이 들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강유정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는 거는 최소한 그걸 무지했거나 내지는 거짓말했거나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사실상 실패로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라든지 한국 외교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될 그 위치 포지셔닝에 대해서 조금씩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서 멀어지는 작전에 정말 용이 지도하게 무슨 제2 플랜 B, 플랜 C가 있다면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엄혹한 국제 질서에서 더군다나 트럼프와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 이런 참으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각국의 주도권을 손에 쥐어차기 쥐어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제대로 준비 안 된 어정쩡한 균형자론 같은 작전이 통할 것인가? 점점 더 무섭고 걱정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예. 이제 그 미국 뉴욕에 가기에 앞서서 예. BBC에서 로이터 통신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예. 미국 언론 가령 미국 방송이나 미국 신문이나 미국 통신사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BBC하고 로이터하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아마 무슨 전략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했다는 1997년에 금융위기가 그 재현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자꾸 미국한테 지금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 미국이 소위 그 기축 통화국으로 여겨지는 게 일본까지 포함한 네. 그런 나라가 아닌 한 국가와 상설적인 통화 스와프를 해준 전례가 없거든요. 이른바 무제한 무제한 스와프. 통화 스와프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때 제가 한번 그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 발권력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통화가 국제적으로 먹히는 나라한테만 네.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지 그렇지 않은 나라한테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안 해줘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해준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거 아니고 상설적인 무제한 저 마이너스 통장 통화 스와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해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고 네. 앞으로도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정부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관용 같은 거를 잘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해달라고 조르는 게 그거 안 해주면 딴 거라도 내놔라는 레버리지를 노리고 어쩌면, 한다는 네. 그런 분석인데 어쨌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우리는 요구하고 미국은 안 들어준다라는 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또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한국 경제가 워낙 잘 나가는 경제라고는 하지만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갖고 있는 체력 펀더멘털을 봐서 저 3,500억 달러 저 투자는 감내하기 힘들다는 걸 한국 정부도 인정하는구나. 그렇다면 3,500억 달러 지금 뭐 나머지 2,000억 달러고 말고 이 3,500억 달러를 놓고도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보증 이런 거로 돼서 별거 아니라 그랬다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점점 맞아떨어지듯이 아니다 이거는 다 캐시로 와야 돼. 그리고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 회수 기간 중엔 반반씩 수익 먹는 거고 그다음에 회수 다 하면 90% 미국이 먹는 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500달러 캐시가 다 가야 되는데 저거 우리 외환 보유액으로 감내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감내 못 하는 3,500억 달러 협상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더 국제사회 그 국제 경제에 보여주기 있어서 이러다가 우리 혹시라도 국제 대한민국의 그 신인도 같은 게 쭉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한 단계만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트리거가 벌어질 되죠. 가능성이 트리거가 있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섬세하게 응대를 하고 섬세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물론 상대가 워낙 섬세하지 않은 트럼프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는 모양새가 영 불안해 보이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이 둑은 예. 뭐 시멘트를 엄청 들이부은 뭐 3겹 4겹의 그런 둑이 아니라 매우 취약한 그런 둑일 때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 둑보다는 튼튼하죠. 예. 그러나 이런 정도의 쓰나미를 견딜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고 지어놓은 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PD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면 구성이 제가 그 시청자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우리 장 실장님 바라보고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얼굴이 놓여요. 마주보는 방향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하고 장 실장님하고 이 화면상 위치를 하실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 거 그래 디테일까지 아니 보시네요. 잠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쪽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커플룩 지금 이렇게 그러네요. 조금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톤이 비슷합니다. 서로 예. 짜고 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트럼프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뭐 브로맨스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론 우리 대통령의 로이터 BBC 인터뷰하고 시간적으로 딱 그렇게 맞물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는 전후에 김정은으로부터도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왔다. 네. 근데 일단 제일 눈길을 끈 건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목을 단 게 김정은이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만약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그때 우리 만났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됐는데 당신이랑 나하고 그때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 네.
이거 트럼프가 원하는 무려 시나리오인데 3번이나 만났어요. 3번이나 만났어요. 네. 진짜 판문점 앞에서 잠깐 만난 것까지 그렇죠. 하면 네. 트럼프도 사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나 김정은은 아직 옛날에 친했고 지금도 김정은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네. 얘기를 계속 보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일종의 화답을 한 거죠. 네. 한국 빼고 예. 한국이랑 그리고 이제 통일도 안 한대잖아요. 통일도 안 할 거니까 너희는 그냥 우리 적대 국가고 뭐 아주 또 평소에 그 험한 얘기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네. 빼고 트럼프랑 나랑 만나서 자 내가 핵 갖고 있는 거 다 인정해주고 핵보유국의 위치로서 나를 존중하면서 그걸 근거로 제재를 풀고 만약에 그 가자지구에서 거기 리조트 만드는 것처럼 북한에 와서도 무슨 뭐 먼저 어디다가 리조트 만드는 거 원산지구 원산지구 같은 거 그거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명사심리에 네. 트럼프 타워 하나 세우라고. 그런 거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추억을 나도 음. 잊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트럼프 네. 트럼프 형 네.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 비핵화라는 소리 하지 마. 형도 우리 비핵화라는 거 안 할 것 같잖아. 안 할 생각도 있잖아. 나 그것까지 당신 마음을 읽었거든. 자 그런 기초로 나 좀 만나줘. 나 그럼 만나줄게. 네. 이 시그널을 보낸 건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게 트럼프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트럼프랑 김정은이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패싱한 상태에서 만나서 자 사실상 현재까지의 북한의 핵은 인정한다. 대신 우리하고 저 미합중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렇게 제재를 풀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경제를 이렇게 뭐 발전시킨다. 대신 북한에 미국의 투자를 이만큼 한다. 이런 식의 양국 간의 대화의 진전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정말 안보로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한반도에서 먹고 사는 한 영원히 핵이라는 그 큰 짐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핵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지 인질 못하는 상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것 또 걱정되는 게 예. 이런 겁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예. 만나는 순간 그게 군축 회담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군축 회담을 한 다음에 이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제를 풀겠죠. 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고 예.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김정은은 머릿속에 넣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 문제는 뭐냐? 가령 군축 협상을 할 때 말이죠. 예. 미국이 북한한테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ICBM만 제거해. 그렇죠. 중단거리 미사일은 갖고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ICBM만 제거하면 미국 땅으로 핵폭탄을 쏘는 일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하와이나 괌 이런 데까지는 안 오게. 그러나 일본 열도 포함하고 한국 전체 포함하는 건 그건 우리가 그건 뭐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기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ICBM만 확실하게 무력화해 준다는 그 보장만 줘. 그러면 나는 미국 국민들한테 또 한 번 박수 받잖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와이 괌 정도가 아니라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 군사적인 정보를 종합하면 지금 북한이 거의 개발에 성공한 ICBM은 뉴욕, 워싱턴 DC도 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걸 고체 연료로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면은 사실은 연료 주입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그런 일은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되지만 무슨 이상한 특별한 아주 특이한 상황 돌발 변수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김정은이 버튼을 누르면 김정은의 핵을 실은 ICBM이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도 있다. 심지어 동부로 날아오는 ICBM을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못 막을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 전략이 이런 거거든요. 가령 지금 북한이 ICBM을 10기 정도 개발했다라는 추정 보도가 일부 있었어요. 예. 그런데 10기가 맞는지 뭐 틀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아무튼 10기가 동시에 미국 동부를 향해서 날아간다고 했을 때 미국 요격 시스템이 그중에 9개를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가 그 요격 시스템을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미국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국은 재앙이죠. 그냥 예. 이런 일을 상정하고 싶지 않지만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ICBM이 들어가서 어느 거리를 지나가면 이게 하나의 ICBM도 여러 개로 나뉘어서 발사하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어느 그 레인지 안에까지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건 요격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발만 발사돼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입에 담고 싶기도 두려운 얘기지만
미국의 수도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뉴욕 같은 큰 미국 최고의 가장 최대의 도시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인명과 시설과 그동안의 문명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생긴다면 당연히 북한은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죠. 그냥 원시 시대로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분 그 북한의 바로 인근에 있는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류의 어떻게 보면 멸망을 불러오는 단초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국 본토와 영토를 향하는 ICBM이나 그 정도 거리급의 그 최장거리 미사일들은 폐기하자. 그럼 북한도 오케이 콜. 그건 다 없앴어. 자 봐도 좋아. 다 없앴어. 다 부셨어. 시설도 없앴어. 자 그러면 자 나머지 일본하고 뭐 다른 데 정도 때릴 수 있는 미사일과 핵은 일단 갖고 있을게. 그럼 미국에서도 그래 일단 거기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트럼프는 미국에다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모든 미국민들은 앞으로 북한의 핵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러면 자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입니다. 하는데 박수 치는데 그래서 이걸로 뭐 노벨상 받아볼까 그러지만 그러면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더 큰 핵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켜줄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 거니까 그런 우리한테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느 쪽을 통해서 이게 구현되고 있을지를 계속 주시해야 되는데 글쎄 대통령께서 15기 20기를 연간 생산한다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하시고 일단 핵을 동결하고 감축하고 무의미한 핵 폐기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하는 것도 현실적이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시는 게 대통령의 그런 인터뷰가 지금 돌아가는 이 아주 엄혹한 국제 질서에서 우리한테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맞는 거냐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예. 했잖아요. 제1 사명, 아까 말씀하신 제2 사명. 좀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길 바란다. 자, 우리가 핵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말고 우리한테 까불지 마. 이걸로가 우리 핵 억제력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제1 사명이야. 그게 제1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핵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한테 못 까불고 가만히 우리한테 뭐 혹시라도 침략을 한다든지 뭐 우리한테 뭐 무기를 핵을 뭐 폐기하라 이런 게 못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제1사명 전쟁 억제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침 그건 뭐 우리는 무슨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요. 하는 것처럼. 약간 우리하고 북한이 뉘앙스가 다른데 아마 이건 네. 뭐 김정은의 픽입니다. 네. 근데 제2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상실될 때는 그러니까 제1사명이 상실될 때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 억제 제2의 사명이 가동. 이건 핵 반격을 뜻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 반격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 및 하부 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 사태의 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뒤에 한 문장을 붙였지만 이거는 그냥 문장을 붙인 거고 자 우리의 핵 제일 억제력에서 그냥 우리 북한이 계속 생존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핵 협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핵을 인정해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혹시라도 우리한테 뭘 공격을 하거나 우리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생겨서 내가 핵 버튼을 누리는 일이 생기면 이게 이제 제2의 핵 사명, 제2의 사명이라는 거죠. 억제력의 제2의 사명.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북한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잡하지만 거칠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는 게 이 마피아식 그런 그 이제 이 표현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국제사회에 오히려 더 먹힌다. 라고 아마 북한은 오랜 그 이 대외 선전 전략에서 이런 걸 아마 체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거칠고 노골적이고 그 내용이 차마 그냥 듣기가 거북할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게 약간 그 소위 뭐 미친 자의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쟤는 정말 진짜 저런 짓을 자행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상대방으로
들게 만들면 그게 그 미친 자의 미친 전략이 통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면서 점점 더 그런 소위 미친 자의 전략을 강하게 쓰고 있고 뭐 표현을 우리 같은 한국말 했는데 우리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거센 표현을 쓰는 데다가 진짜 김정은은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건가? 제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미 국제사회가 조금씩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략은 이미 조금씩 성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계속 그 전략을 위해서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 전략 면에서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두 마피아가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일 때가 예.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조직원들이 다 기관단총 들고 설치면은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야 두목끼리 우리 한판 승부로 이제 결론을 내자 예, 이럴 예. 때 이제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중앙 차선에 한 뭐 1000m쯤 양쪽에 이제 두목들이 딱 오토바이를 딱 예. 부릉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거예요. 예. 그 중앙 차선을 따라서 쫙 서로 다가오는 겁니다. 충돌하면 둘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겁이 나서 핸들을 먼저 꺾는 놈이 지는 걸로. 소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를. 그때. 예, 예. 근데 이때 딱 그 모든 이런 그 치킨 게임을 이겨가는 마피아 두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딱 이 부릉부릉 시동 걸 때 조니 워커 위스키 한 병을 탁 나발을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 또라이야. 예. 어? 그렇죠. 네가 알아서 피해. 그렇죠. 이 전략. 예. 근데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전략을 옛날에 후르시초프가 그런 전략을 그렇습니다. 썼다는 얘기가 예.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장에 나와서 신발 벗어 가지고 막 연단을 두들겨 팬다든지. 그래서 나 또라이니까 건들지 마 이제 이런 전략 이런 거 아니에요? 요새 시체 말로 이 구역이 미친 놈은 나야. 건들면 죽어.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은 매우 거세고 매우 거칠고 매우 이상한 사람 같지만 게임 이론상으로 따져보면 전략적으로는 맞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의 이 두목끼리의 싸움에서는 종력 한 병을 마시는 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꾼 게임 이론에서의 치킨 게임에 승리하는 법은 양쪽이 자동차로 다가올 때 먼저 핸들을 트는 놈이 지는 거잖아요. 겁쟁이가 되니까. 근데 둘 다 안 틀면 부딪혀서 둘 다 죽는 건데 이때 이기는 전략으로 종력 한 병을 마시는 거와 거의 비슷한 게 이거죠. 나는 핸들을 묶어버려요. 그렇지. 예. 브레이크 핸들을 빼버려. 네, 핸들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정말 요즘 젊은이들 뭐 예.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에서 정말 핸들을 빼버리고 브레이크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저쪽에서 안 피하면 저쪽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저쪽에서는 내가 피해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피하고 그 게임을 그 미친 자의 전략을 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좀 북한은 그런 길을 갖고 있고 국제사회는 쟤는 미친 것 같은데 쟤는 핸들을 뽑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서 피해야 돼. 우리가 알아서 피해야겠는 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러면 북한에게 먹혀가는 아니면 북한의 전략이 먹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지난 80년 동안 북한의 지금 3대 4대로 넘어가는 김씨 왕조의 세습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노하우가 있을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 김정은이 짜놓고 있는 어떤 로드맵을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도 여기에 미국도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도 그 부분을 후회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집요하게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장착하겠다는 그 의도를 정말 선대로부터 끊임없이 해왔을 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절에 거의 그때 하얏도텔 앞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거기 텐트 치고 이제 거의 정말 전쟁 일보 직전까지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때렸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쩌면.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여기 타격하면 북한 지금 막 시작하는 그 핵무기 개발, 핵무장의 발화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 땅에서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강력 반대해서 결국은 정말 전쟁 직전에서 이제 이렇게 유턴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김영삼 대통령도 당시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못 막은 게 한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근데 이제 결국 북한의 김씨 왕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꾸역꾸역 거기는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뀔 일도 없고 선거로 쫓겨날 일도 없으니까 탄핵당할 일은 더더군다나 없으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아들이 또 손자한테 물려주는 이 3대 4대 세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려고 했던 핵을 손에 쥐는 핵을 장착하는 핵 보유국처럼 대접받는 일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그 대목인데 예.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봐라. 그렇죠. 소련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수백 개의 핵무기가 있었는데 예. 서방 세계의 약속만 믿고 우크라이나가 그걸 다 해외로 반출시켜 버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각국 정상들이 와서 사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소련군의 군합발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탁 들어오는 순간 그러한 사인했던 문서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예. 리비아의 카다피, 예. 리비아의 카다피 비핵화 선언했었거든요. 2003년인가 5년인가 이 비핵화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카다피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했잖아요. 그거를 김정은도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때 김정일. 김정일이고 그때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김정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란을 보세요. 이란 핵 개발 못하니까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죠. 미국한테 두들겨 맞죠. 이것을 김정은이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핵을 포기시킨 다음에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예. 그게 바로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이게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 예. 알만합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예. 한반도에 그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그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될 목표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근데 고구마 덩어리입니다. 쟁하고 애들 날